오늘 이 시간에는 배낭여행을 하던 중 소개팅 앱을 사용했다가 끔찍한 사건에 휘말린 그레이스 밀레인이라는 여성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주인공 그레이스 밀레인은 1996년 12월 2일 영국 에식스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엘레인 부부의 세 자녀 중 막내이자 외동딸이었던 그레이스는 어린 시절부터 음악과 학회 활동을 즐기는 외향적이며 사교적인 성품의 소유자였습니다. 고등학교를 마친 후 그녀는 링컨 대학교에 입학해 광고와 마케팅을 전공했습니다. 어려서부터 세계 여행의 꿈을 키워왔던 그레이스는 이 꿈을 실현하기 위해 졸업 직후 잠시 휴식을 가지며 여행을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2018년 10월 26일 여행 준비를 모두 마친 그레이스는 영국 에식스주에 위치한 자신의 집을 뒤로하고 남아메리카 페루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녀는 홀로 6주 동안 남미를 돌아다니며 각국에서 온 수많은 여행자들과 교류했고 자신이 겪은 여정을 빼놓지 않고 기록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2018년 11월 20일 남미 여행을 마친 그레이스는 다음 행선지인 뉴질랜드에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그곳에서 여일간 뉴질랜드 북섬의 최북단에 있는 데인가 국과 아일랜드만 지역을 둘러보았습니다. 이곳에서도 그녀는 다른 여행자들과 금세 가까워졌는데 그레이스를 만난 사람들은 그녀의 뛰어난 사교성과 친절함에 깊이 매료되었다고 합니다. 2018년 11월 30일 여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한 그레이스는 뉴질랜드의 가장 큰 도시인 오클랜드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오클랜드에 도착한 그녀는 배낭여행객들이 주로 찾는 저렴한 호스텔에 체크인했습니다. 짐을 풀기가 무섭게 그레이스는 젊은이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소개팅 어플 틴더를 다운로드 받았고 틴더를 이용해 오클랜드에서 함께 시간을 보낼 상대를 찾아 나섰습니다. 당시 오클랜드에 도착한 그레이스 밀레인의 나이는 21살이었으며 그녀의 생일은 이틀 뒤인 12월 2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녀는 자신의 22번째 생일을 축하받지 못했습니다. 생일 전날인 2018년 12월 1일에 갑자기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2018년 12월 2일 그레이스 밀레인의 생일이 되자 부모님, 가족, 그리고 친구들이 그녀의 22번째 생일을 축하하는 메시지를 수없이 보냈습니다. 수많은 축하와 연락에도 불구하고 그레이스는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평소에는 곧바로 답장을 보내던 그레이스에게서 연락이 두절되자 가족들은 점점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히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사흘 뒤인 2018년 12월 5일 밀레인 부부는 딸이 실종된 것 같다고 오클랜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즉시 그레이스를 찾기 위한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경찰은 그레이스가 실종된 시점부터를 전혀 업데이트하지 않은 점, 그리고 생일 축하 메시지를 받고도 부모님과 친구들 그 누구에게도 답장하지 않은 사실에 근거해 그녀의 실종이 단순한 가출이나 미아 사건이 아닐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레이스의 아버지 데이비드는 딸을 직접 찾기 위해 뉴질랜드로 향하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뉴질랜드 언론은 그레이스의 실종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경찰은 12월 1일에 외출한 그레이스가 숙소로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는 호스텔 주인의 진술을 바탕으로 호스텔 주변부터 오클랜드 전역의 화면을 집중적으로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오클랜드에는 수많은 가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레이스의 행방을 쉽게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2018년 12월 1일 오후 5시 58분 그레이스는 소개팅 어플 틴더를 통해 약속을 잡은 한 남성을 만나기 위해 숙소를 나섰습니다. 그날 그레이스가 소개팅 상대와 만나기로 한 장소는 오클랜드 스카이시티였습니다. 스카이시티는 오클랜드의 상징인 328m 높이의 스카이 타워는 물론 멋진 바, 레스토랑, 고급 호텔,
카지노 등이 입점해 있는 오클랜드 중심가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스카이시티에 먼저 도착한 그레이스는 약속 장소에서 소개팅 상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파란색 옷을 입은 남성이 약속 장소에 나타났습니다. 그레이스는 곧바로 그를 알아보고 다가갔고 두 사람은 미소를 지으며 가볍게 포옹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남녀는 스카이시티에 있는 한 바에 들어가 1시간 반가량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2차로 장소를 옮긴 자리에서도 두 사람은 계속 술을 마셨습니다. 서로 대화가 잘 통했는지 두 남녀는 끊임없이 이야기를 나눴고 갑자기 술을 마시던 중 가볍게 입맞춤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남성이 화장실에 간 틈을 타 그레이스는 영국에 있는 친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레이스는 친구에게 소개팅 어플로 만난 점유회사를 운영하는 남자와 데이트 중이라며 자랑했고 그와 너무 잘 맞는 것 같다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저녁 9시 40분 두 남녀는 가게를 나와 팔짱을 낀 채 남성이 머물고 있는 시티라이프 호텔로 걸어갔습니다. 호텔에 들어선 두 남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남성의 객실로 올라갔는데 이것이 찍힌 그레이스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경찰은 주변 화면을 토대로 그레이스와 만난 남성의 신원을 파악하기 시작했고 다행스럽게도 영상 속 남성의 신원을 파악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영상 속 남성이자 그레이스의 소개팅 상대는 당시 26살인 제시 캠슨이었습니다. 제시 캠슨은 1991년 12월 뉴질랜드의 수도 웰링턴에서 태어났습니다. 9살 때 제시 캠슨의 부모님은 이혼했고 어머니는 아들을 두고 해외로 이민을 떠나버렸습니다. 이로 인해 제시 캠슨은 우울증을 겪었으며 어린 시절 정서적으로 매우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는 잠시 할아버지의 보살핌을 받다가 이후 재혼한 아버지와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는 막노동과 술집 종업원으로 일하며 하루하루 힘겹게 생활했습니다. 놀랍게도 제시 캠슨이 그레이스를 처음 만났을 때 자신을 점유회사 사장이라고 소개한 말은 완전히 거짓이었습니다. 그레이스를 만나기 직전 그는 영업사원으로 일하고 있었고 그녀와 만난 바로 그날 해고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시 캠슨이 그레이스와 함께 들어간 시티라이프 호텔은 그가 2018년 10월부터 장기 투숙하고 있던 숙소였습니다. 경찰은 그 증거로 그레이스 실종 사건의 가장 유력한 용의자인 제시 캠슨을 체포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그는 찍힌 것처럼 그날 밤 그레이스를 만나 데이트를 한 사실을 모두 시인했으며 이후 그레이스와 함께 자신의 방에서 하룻밤을 보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음 날인 2018년 12월 2일 오전 10시에 그레이스가 자신의 밤을 떠났다고 주장했고 그 이후부터는 자신도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화면이 공개되면서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2018년 12월 2일 아침 그는 혼자 방에서 나와 상점에서 캐리어를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트에 들러 청소용품을 샀고 이후 택시를 타고 렌터카 회사에 방문해 유타사 자동차를 빌립니다. 그리고 제시 캠슨은 또 다른 소개팅 어플에서 만난 다른 여성과의 소개팅을 위해 렌터카를 몰고 약속된 장소로 떠났으며 그곳에서 한 여성과 소개팅을 했습니다. 그러나 소개팅 여성은 제시 캠슨이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그의 후속 만남 신청을 거절했다고 합니다. 소개팅이 끝난 후 그는 카페에서 청소기와 얼룩 제거제를 추가로 구입해 자신의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얼마 뒤 두 개의 캐리어를 들고 방에서 나와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두 개의 캐리어 중 하나는 제시 캠슨이 아침에 상점에서 구입한 새 캐리어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캐리어를 차에 싣고 가까운 주차장으로 차를 옮겼습니다. 다음 날인 2018년 12월 3일 아침 6시 15분
제시 캠스는 호텔을 나와 차를 몰고 어딘가로 향했습니다. 그는 차를 몰다가 7시쯤 도시 외곽의 한 가게에 들어가 삽을 구매하고 다시 차를 몰아 어딘가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후 그는 다시 차를 가지고 9시쯤 호텔로 돌아왔고 곧바로 세차장으로 가서 차를 세차했습니다. 이후 2018년 12월 5일까지 제시 캠스는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쓰레기통에 무언가를 버리고 다니다가 그를 잡기 위해 호텔로 출동한 경찰에게 체포되었습니다. 경찰이 이를 증거로 제시 캠슨을 강하게 압박했으나 그는 여전히 그레이스가 사라진 일은 자신과 전혀 관계없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사악한 거짓말은 곧 탄로나게 되었습니다. 경찰이 제시 캠슨의 방에 들어가 오래된 혈흔 강식에 널리 쓰이는 루미노를 사용해 밤을 조사했더니 방 안에서 그레이스의 것으로 추정되는 혈흔이 발견된 것입니다. 2018년 12월 7일 경찰이 제시 캠슨에게 결정적인 증거인 방에서 나온 그레이스의 혈흔에 대해 언급하자 그는 갑자기 횡설수설하며 이상한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사건 당일 밤 제시 캠슨은 그레이스와 성관계를 마친 뒤 침대에 누워 잠이 들었는데 다음날 아침 그레이스가 침대에서 떨어져 피를 흘리며 죽은 채로 발견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이었습니다. 당황한 제시 캠슨은 당시 너무 무섭고 겁이 나서 경찰에 신고하지 못했고 어쩔 수 없이 그녀의 시신을 유기했다고 주장했지만 찍힌 그의 모습은 당황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제시 캠슨의 모습은 그의 진술과 달리 너무나도 태연하고 덤덤해 보였습니다. 그가 캐리어와 청소용품을 구입하고 자동차를 렌트하고 삽을 구입한 모든 행동은 증거인멸을 위한 계획적인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제시 캠슨은 그레이스의 시신을 유기한 장소를 경찰에게 말해주었고 사건 발생 여드레 뒤인 2018년 12월 9일 도시 외곽의 산속에서 땅에 묻힌 그레이스 밀레인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부검 결과 그레이스의 몸에서 타박상과 목 졸림으로 사망한 흔적이 발견되었고 경찰은 즉시 제시 캠슨을 그레이스 밀레인 살인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그레이스의 시신이 발견되자 당시 뉴질랜드 총리였던 저신다 아더는 뉴질랜드를 방문한 모든 사람은 안전해야 한다며 눈물을 흘리며 유가족들에게 공개적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2019년 11월 제시 캠슨의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제시 캠슨과 그의 변호인은 계속해서 그레이스가 성관계 도중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것이지 살인사건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말도 안 되는 주장은 당연히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배심원들은 제시 캠슨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고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유죄를 선고받자마자 재판부를 향해 욕설을 퍼붓고 거칠게 반응했다고 합니다. 2020년 12월 제시 캠슨의 신상 정보가 공개될 상황에 놓이자 제시 캠슨은 이것을 막아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소송은 기각되었고 2020년 12월 제시 캠슨의 신상 정보가 전 세계에 공개되었습니다. 놀랍게도 그의 신상이 공개되자마자 그와 소개팅 어플에서 만나 피해를 본 여성들의 추가 제보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제시 캠슨은 여전히 자신은 무죄라고 주장하며 항소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항소는 곧바로 기각되었고 그는 영원히 남은 인생을 감옥에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딸의 억울한 죽음을 위해 힘썼던 그레이스의 아버지 데이비드는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오클랜드에 머무는 동안 갑작스럽게 말기 암 진단을 받게 되었고 결국 영국으로 돌아와 암 투병을 하다가 2020년 12월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